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학개론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정리가 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혹은 모의고사 보실 때 꺼내서 쓸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분 정리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론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지금부터 빠르게 달려보죠. 오늘은 학자들 싹 다 모아왔어요. 학자들 싹 다 모아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자 모아온 거 빠르게 정리할게요. 지대이론 몇 명? 7명. 경제지대는 파레토가 주장하셨다. 맞죠? 그래서 경제지대 파레토가 주장하셨고 경제지대는 초과이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지대 누가 주장했다? 마샬의 준지대.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단기적 일시적이다 라는 설명 드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차액 지대설은 누가? 리카도. 차익은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맞죠? 토지의 비옥도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 지대 없다 라는 겁니다.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라는 소리인데,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은 야, 나 무조건 지대 줘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생산비의 비용으로 포함시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위치 지대설 킨넨의 고립국 이론 나왔던 거죠. 얘는 농업적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죠? 그래서 농업적 생산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상고에서 생산비 뺀 거는 차액 지대설인데, 여기까지는 무엇을 포함했다? 수송비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누가? 위치 지대설에서. 그래서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를 강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농업적 지대 이론을 어디에? 도시대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입찰자 옥선의 기울기는 어떻게다?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쓴 사람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되고, 초과이윤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까지가 연결한 곡선. 그래서 입찰지역 곡선의 기울기는 운이 왜 울어요? 최대 금액으로 낙찰 받았지만, 맞죠?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웁니다. 세 가지예요. 최대 금액을 써서 낙찰 받았어요. 두 번째,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다. 웃어요, 울어요? 울어야지. 돈 남는 게 없다. 뭐다? 운이, 아시겠죠?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었습니다. 자, 헤이그 마찰 비용이론. 뭐라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역시나 무엇을 강조? 수송비를 강조하셨죠. 튀는 함께. 됐죠? 수송비 강조하셨고, 요분은 마찰 비용은 교통비 더하기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 지대는 무엇이다? 교통비의 절약액이다 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는 교통비 절약액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강조했다? 수송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지대이론 7명이었어요. 파레토의 경제,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액, 마르크스의 절대, 튀넨의 위치, 알론소의 입찰,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7명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시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몇 명? 4명.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와 울만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 이론이 모양 중요하죠? 중심원 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그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저소득층이 어디에?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요?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와 빈곤, 질병이 높아지고요. 멀어질수록 뭐다? 낮아진다. 교재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형이론. 선. 이게 무슨 선자죠? 부채선자죠. 부채선자.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이론입니다 라는 거예요. 부채선자. 그래서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됩니다. 그 주택, 고급주택은 어디에? 교통망축에 가까이 입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동심원 이론을 보다 보니까는 너네는 교통축을 고려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교통축을 고려했다는 소리입니다. 동심원 이론은 몇 년? 1925년. 단핵. 핵심 몇 개? 1개. 단핵도시론.
호이트의 선형으로 몇 년? 1939년. 역시마다 핵심도 한 개인 겁니다. 됐죠? 마지막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핵심이 몇 개? 여러 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해리스는 어디 살고? 도심에 살고, 울만 어디 사신다? 부도심에 사신다. 그래서 도시는 복수의 핵심이 생기고 도심과 부도심. 사람 몇 명? 2명. 중요한 거 몇 개? 2개. 도심도 있고 부도심 개념이 특히 등장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핵심이 왜 만들어집니까? 같은 것끼리 집적, 다른 것끼리 흩어진다. 특정 위치나 시설, 지대 지분율 차이. 그래서 동종끼리는 모이는 거예요. 여의도에 뭐 있죠? 금융시설 많죠. 이종끼리는 흩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양립하면 안 됩니다. 특정 시설의 위치, 바닷가. 요거 석유화학시설, 자동차, 무역 등 얘기했죠? 창고업 등.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의류 창고업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옷 같은 거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도시에서는 지대, 즉 뭐다?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어디에? 외곽에 빠져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핵심론까지 해서 해리스와 울만이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이론, 학자 몇 명? 4명. 이론 몇 개? 3개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입지선정이론,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써주세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별표 해주시고요. 계산 문제 3사람, 레일리의 소매 인력법칙 맞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경계점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기점 모형. 마지막 허프의 무슨 모형? 확률 모형. 그래서 소매인력 법칙은 사람 수 구하는 거예요. 분기점 모형은 뭐거나 거리 구하는 거예요. 거리. 확률은 갈 확률이 몇 프로냐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 아니죠. 중심지 이론. 이름이 예뻐. 뭐 하시는 분?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시는 분. 그쵸? 제가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크리스탈러의 배달의 민족 말씀드렸죠. 이름 이쁘세요. 그래서 중심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놔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출지문으로서 나왔는데 다시 나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랑 최소 요구치 요거 2개는 별표 하나 주세요. 2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디까지? 수요가 없는 곳까지. 최소 요구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요구 범위는 정상이윤, 배우지는 제공, 중심지는 중심지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화의 도달 범위랑 최소 요구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확률 모형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맞죠? 말씀드렸죠? 거리의 면적, 거리의 면적, 거리의 면적. 요거보다 A 매장. 그래서 전체 매장 개수분의 내가 구해야 하는 매장을 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공간 마찰 개수를 2를 가정했어요. 그래서 2 쓰는 거예요. 원래는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분의 뭐가 된다? 면적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공간 마찰 개수가 2로 나오기 때문에 2로 가정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3가지 고민하는 거예요. 수와 거리와 면적. 아시죠? 수와 거리와 면적을 고려하는 거고 교통 조건이 양호할수록 뭐다? 값이 작고요. 불량할수록 마찰은 크다. 교통 조건이 좋아요. 마찰이 없다. 마찰 없어요. 교통 조건이 불리하다. 마찰이 심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려오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인력 법칙.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인력 법칙 쉬웠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안 가는데 얼만큼? 제곱만큼 반비례하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는데 얘는 뭐다? 사람 몇 명 가는지 요거 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이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죠. 그래서 뭐 구하는 거다? 거리 구하는 거, 거리 구하는 거. 거리 구하는 거고요. A 도시가 큰 상권, 작은 상권, 작은 상권을 두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A시의 인구는 뭐다? 작은 상권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B는 큰 상권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상권과 큰 상권. 됐죠? 그래서 경쟁하는 두 도시 간의 경계지점. 이건 뭐다? 거리 구하는 거. 몇 킬로 떨어져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구하는 거다 체크해 주면 되겠고.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었죠? 백종원 선생님. 맞죠? 떡볶이집 어디 차려야 돼요? 요거죠. 그래서 뭐다? 8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양립성. 같이 존재할 때 효과가 나는 거. 보완적인 상품 팔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양립성. 제가 수업 시간에 야채 가게 차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옆집에 뭘 써야 돼요? 라고 했죠. 뭐다? 정육점. 옆집 뭘 써야 된다? 정육점. 고깃집. 그래서 얘기했죠. 정육점에서 고기 사가시면 옆에서 상추 사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깻잎 사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뭐 파는 거니까 서로 함께 먹을 때 행복한 거. 쌈 싸드세요. 혈당이 덜 올라요. 건강해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버 나왔죠? 무슨 이론? 비용 이론. 맞죠? 배버니까는 비읍. 비용 이론. 비용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겠죠. 그래서 수송비랑 노동비는 최소로 들어야 되지만 직접 이익, 모여서 얻는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송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쉬입니다. 레쉬. 무슨 이론? 수요 이론. 레쉬. 수요 이론. 수요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최대 수요 이론. 어디에 입지해라?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론 후반부에 만나게 되는 시장론 학자 몇 명? 18명. 아시겠죠? 18명에 대한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학자 키 정리는요.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학자 몇 명? 3명. TNN의 위치, 헤이그의 마찰,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성에서 공식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였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는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구하는 거였고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승에 대한 면적이었습니다. 요거 저와 함께 수업 들으시면서 자꾸 귀에 익혀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자 정리 다 했어요.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벽을 넘어왔다고요. 전반기에. 아시겠죠? 전반부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해커스 10분 정리. 저와 함께 했던 학개론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새해에도 고생 많으실 겁니다. 힘드실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힘차게 나갈게요. 아시겠죠? 을사년새해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과 그리고 육아와 그리고 수업을 병행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니까는 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게 활기차게 에너지 있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